그때 한 훈련병이 외쳤습니다. 최복래, 혹시 최복래 교관 아닙니까? 특수부대 전설이라고 교본에 나왔던 분? 순간 사격장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복래에게 집중되었어요. 복래는 자신의 손에 남은 굳은 살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가 살아온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복래의 눈빛이 40년 전 군인 시절 그대로 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78세 할머니의 숨겨진 과거가 드러나는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만나보실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라도 깊숙한 시골 마을, 아침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78세 최복래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낡은 알람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하루의 시작을 알렸죠. 복래는 무릎이 시큰거리는 걸 참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일어나야 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거든요. 작은 부엌에서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대충 씻고 어제 저녁에 미리 준비해둔 콩나물을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김치통에서 새콤달콤한 배추김치도 작은 용기에 나눠 담았죠. 이게 복래의 하루벌이였습니다. 동네 파출소 옆 작은 시장 좌판에서 콩나물과 김치를 파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이구나. 복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주름살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게 현실인걸요. 손수레에 물건을 싣고 집을 나서는 복래의 뒷모습은 여느 시골 할머니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벌써 몇몇 상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복래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좌판의 순덕이 할머니가 인사를 건넸어요. 그래야 하루벌이라도 되지. 복래는 담담히 대답하며 자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그리 따뜻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저 할머니 예전에 군대에서 밥 해주던 조리원 출신이라던데. 맞아. 그래서 별 볼 일 없이 혼자 사는 거야.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복래는 들은 척 안 들은 척 했습니다. 익숙한 일이었거든요. 장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나자 첫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콩나물을 한 봉지 사가면서 말했어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해요. 이 나이에도 매일 나와서 장사하시고. 하지만 그 말투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죠. 젊었을 때 뭐 하셨어요? 가끔 호기심 많은 손님들이 물어보곤 했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군대에서 밥 해주는 일 했어요. 복래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굳이 더 말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러셨구나 하고는 금세 관심을 잃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복래는 김밥 한 줄과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허전할 수가 없었어요. 주변에서는 다른 상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었지만 복래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게 편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외로웠죠. 오후가 되자 장사가 뜸해졌습니다. 복래는 졸음이 몰려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문득 예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는데 말이에요. 그때는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고 집중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많았거든요. 사실 동네 사람들이 아는 건 복래의 겉모습뿐이었어요. 78세에 혼자 사는 할머니,
군대 조리원 출신.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복내의 집 안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하루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복내는 방문을 꼭 잠그고 장롱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 사이로 손을 넣어 깊숙이 숨겨둔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달아해진 군화 한 켤레와 오래된 사격 훈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군화를 손에 들고 바라보는 복내의 눈빛이 잠깐 달라졌습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군화 밑창에는 수많은 훈련장의 흙이 아직도 묻어 있었습니다. 40년도 넘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의 기억은 생생했어요. 새벽 훈련, 사격 연습, 동료들과의 치열했던 경쟁들.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특히 사격 훈련을 받던 그날들이 가장 또렷했습니다. 총을 잡는 순간의 긴장감, 숨을 고르며 조준하던 그 집중력, 탄착점을 확인할 때의 떨림. 복내는 그때 최고의 사수였습니다. 남자 동료들도 인정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죠. 훈장에 새겨진 특급 사수라는 글자가 그 시절의 영광을 증명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다시 상자에 넣었죠. 다 지난 일이다. 젊은 것들 앞에서 구닥다리처럼 보이고 싶진 않지. 복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이 변했고 자신도 늙었으니까요. 이제는 그저 조용히 남은 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훈장에 새겨진 글씨는 특급 사수라고 되어 있었지만 그런 과거는 이제 아무도 몰랐습니다. 복내 본인도 굳이 말할 이유를 찾지 못했고요. 가끔 TV에서 군대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 한편이 먹먹해지기도 했지만 그런 감정도 금세 묻어버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 풍경은 고즈넉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고 저 멀리서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밤이었죠. 복내는 이런 평범한 일상에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전쟁도 없고 위험도 없는 평온한 삶이니까요. 복내는 찬물로 세수를 하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평범한 시골 할머니였지만 가슴 깊은 곳에는 아직도 뜨거운 무언가가 남아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복내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복내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콩나물 장사, 김치 장사, 그리고 사람들의 무관심한 시선들.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고 받아들여야 할 일상이었죠. 복내는 그렇게 또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 또 새벽 5시에 일어날 준비를 하면서 말이에요. 복내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어요. 손자 민수가 며칠 전에 전화를 했거든요. 할머니, 이번 주말에 군부대에서 주민체험 행사한다던데요. 할머니도 한번 와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민수는 복내의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25살의 대학생으로 방학 때마다 할머니를 찾아오곤 했죠. 복내는 손자의 제안을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내가 뭐하러 그런 데 가겠니? 하지만 민수가 워낙 졸라대는 바람에 결국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군대 구경하는 거 재밌을 거예요. 요즘 부대에서 주민들한테 개방도 많이 하고 체험도 시켜준다더라고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복내는 내심 걱정스러웠지만 손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민수가 차로 할머니를 데리러 왔습니다.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복내는 평상시보다 조금 더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검은색 바지에 회색 카디건,
그리고 편한 운동화. 평범한 시골 할머니의 차림새였죠. 차 안에서 민수는 신나게 떠들어댔습니다. 할머니, 사격 체험도 있대요. 할머니도 해보실래요? 복례는 잠깐 움찔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내가 총 같은 거 뭘 아겠니? 그냥 구경만 하마. 동네 군부대 신병훈련소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주민화합체험 행사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벌써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아이들을 데리고 온 젊은 부부들이었죠. 복례처럼 나이든 어르신은 몇 분 안 되었습니다. 부대 안으로 들어서니 훈련병들이 줄지어 서서 방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큰 목소리로 인사하는 모습이 참 듬직해 보였어요. 복례는 그 모습을 보며 옛 기억이 스며들었습니다. 자신도 저런 시절이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체험 프로그램은 다양했습니다. 군장 체험, 행군 체험, 그리고 사격 체험까지. 복례는 민수와 함께 이곳저곳을 구경했어요. 훈련병들이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우리가 메고 다니는 배낭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지만 복례가 군장을 들어보려 하자 몇몇 훈련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저걸 들 수 있을까? 너무 무거우신데. 선의에서 나온 걱정이었지만 복례에게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자신을 약한 존재로 보는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에서 군대 급식을 체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복례는 스테인리스 식판을 들고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그때 뒤에서 훈련병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저 할머니 되게 용감하시네. 이런 데까지 오시고. 맞아. 우리 할머니는 군대만 얘기해도 무서워하는데. 식사를 하며 복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젊은 훈련병들이 활기차게 밥을 먹는 모습, 장교들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마치 시간이 되돌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드디어 사격 체험 시간이 왔습니다. 사격장으로 이동하는데 복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40년 만에 다시 사격장에 오는 것이었거든요. 사격장 특유의 냄새, 표적지가 늘어선 모습,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자, 이제 사격 체험을 시작하겠습니다. 교관이 큰 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에어건으로 체험해 보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말이죠. 복례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진짜 총이 아니라니 말이에요. 체험자들이 하나씩 앞으로 나가서 사격을 해봤습니다. 대부분 처음 해보는 것 같았어요. 표적을 아예 맞히지 못하거나 겨우 가장자리에 맞히는 정도였죠. 훈련병들은 잘하셨어요. 라며 격려해줬지만 실력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훈련병이 복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한번 해보세요.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할머니도 쏠 수 있대? 총알보다 먼저 쓰러지는 거 아냐? 장난스러운 말들이었지만 복례의 가슴에는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복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그런 거 뭘 알겠니? 그냥 구경만 하마. 하지만 손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래 묵힌 자존심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자신을 우습게 보는 시선들이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민수가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복례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여기 와도 되는 건지, 혹시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닌지. 사격 체험이 계속되는 동안 복례는 조용히 뒤에서 지켜만 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총을 들고 조준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누구보다 자신 있었는데 이제는 그저 구경꾼일 뿐이었습니다. 체험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교관이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더 해보실 분 계세요? 복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해보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창피를 당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때 한 훈련병이 복례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다른 훈련병들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복례에게는 그들의 친절함조차 동정으로 느껴졌어요. 마치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복례는 마음속으로 갈등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자신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나섰을 텐데 지금은 달랐어요. 나이 든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고 실패했을 때의 창피함이 두려웠습니다. 결국 복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복례가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서려는 그 순간 민수가 할머니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냥 한 번만 해보세요. 저도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손자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복례는 한숨을 쉬며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훈련병들이 웅성거리며 복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하시려나? 괜찮을까? 그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누구 하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나이 든 할머니가 재미삼아 해보는 것 정도로 여기고 있었죠. 교관이 친절하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는 에어건을 복례에게 건네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잡으시고 방아쇠는 이렇게 당기시면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장난감을 설명해 주는 것 같은 톤이었습니다. 복례는 총을 받아들며 잠깐 멈칫했습니다. 손에 닿은 총의 무게감이 예상과 달랐어요. 에어건이라 실제 총보다는 가벼웠지만 그 감촉은 오래된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40년 전 그때의 느낌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어요. 할머니, 방아쇠는 이렇게 잡는 거예요. 한 훈련병이 장난스럽게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훈련병들도 킥킥거리며 지켜봤어요. 총구는 표적 쪽으로 향하게 하시고요. 그들의 말투에는 진지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할머니가 해보는 것을 재미있게 구경하려는 마음뿐이었죠. 복례는 조용히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소음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웃음소리도 수군거림도 모든 게 멀어졌습니다. 복례의 눈에는 오직 멀리 있는 표정만 보였어요. 숨을 천천히 고르며 총을 어깨에 댔습니다. 젊은 시절 특수부대 교관으로 근무하던 기억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때 복례는 남자 동료들보다도 뛰어난 사격 실력을 자랑했어요. 새벽 훈련장에서 홀로 연습하던 날들, 완벽한 탄착군을 만들기 위해 수백 번씩 반복했던 훈련들.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몸은 늙어도 손끝의 감각은 잊히지 않는다. 복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총을 잡은 손이 자연스럽게 올바른 자세를 취했어요.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호흡을 조절하고 조준점을 맞추고 방아쇠를 당기는 모든 과정이 말이에요. 훈련병들은 여전히 키득거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자세가 제법인데? TV에서 본 거 따라 하시나 봐. 하지만 복례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직 표적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호흡이 점점 고르게 되고 심장 박동이 안정되었어요. 교관이 옆에서 격려했습니다. 할머니,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세요. 하지만 복례는 이미 긴장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집을 다시 찾아온 것 같은 편안함이 몰려왔어요.
복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춘 그 순간 방아쇠를 당겼어요. 총성이 울렸고 탄알이 표적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모든 게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복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훈련병들이 표적을 확인하려고 망원경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한 명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정중앙에 맞았는데? 다른 훈련병들도 하나둘 망원경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진짜야? 정말 가운데 맞았어? 할머니가 훈련병들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직접 확인해 보니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탄알이 표적의 정중앙에 정확히 박혀 있었거든요. 복례는 총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나 보네요. 하지만 복례 자신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운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걸 말이에요. 몸의 배인 감각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관이 당황한 표정으로 복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사격 경험이 있으신가요? 복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글쎄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명확한 대답을 피했지만 교관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훈련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할머니가 저렇게 잘 쏠 수가 있나? 뭔가 이상한데? 혹시 예전에 군인이셨던 건 아닐까? 추측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복례를 우습게 보는 시선은 없었습니다. 민수가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대단하세요. 손자의 칭찬에 복례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감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복례는 너무 큰 관심을 받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어요. 다시 하면 못 맞힐 거예요. 겸손하게 말하며 자리를 벗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훈련병들은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한 번 더 해보세요. 정말 운인지 실력인지 확인해 봐야죠. 훈련병들의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복례는 망설였어요. 한 번 더 잘 쏘면 더 큰 관심을 받을 테고 못 쏘면 처음 것이 정말 운이었다고 생각할 거였습니다. 그때 한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중2 정도 되어 보였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혹시 어디서 배우신 건가요? 장교의 질문에 복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너무 많은 걸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옛날에 조금. 복례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장교는 뭔가 감을 잡은 것 같았어요. 혹시 군 관련 일을 하셨던 건 아닐까요? 복례는 잠깐 망설였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복례의 모호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시선은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훈련병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실력이 장난 아닌데? 정말 우연일까? 복례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끼는 인정받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격장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례가 돌아보니 한 무리의 장교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중대장으로 보였습니다.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번쩍였죠.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희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중대장의 얼굴에는 진짜 놀라움이 어려 있었어요.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그냥 구경하고 있었는데 할머니 실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복례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혹시 어디서 사격을 배우셨나요? 중대장의 질문에 복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 하지만 너무 많은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서 뭔가 대답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옛날에 잠깐 군대에 있었어요. 아, 역시 그렇군요. 중대장이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서 자세가 그렇게 안정적이었던 거군요. 혹시 어느 부대에서 복무하셨어요? 복례는 점점 더 곤란해졌어요. 너무 자세한 걸 묻고 있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부대였어요. 하지만 중대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실력을 보니 보통 훈련받은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특수부대나 사격 전문 부서에서 일하셨던 건 아닐까요? 복례는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파고들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옆에 있던 한 장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대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는데 표정이 좀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약간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중대장님,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대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한 발 잘 쏜 걸로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시는지. 노인네가 운 좋게 맞춘 거겠죠. 대위의 말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복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김대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중대장이 제지했지만 김대위는 계속했어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진짜 실력이라면 한 발로는 판단할 수 없죠. 우연히 두 번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대위의 말에 훈련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한 발로는 뭘 알 수 없지. 처음에 복례를 신기하게 보던 시선들이 다시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뀌었어요. 복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한 번 더 해보시죠. 김대위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진짜 실력이라면 몇 번을 쏴도 같은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복례는 그 말에 움찔했습니다. 도전하는 듯한 김대위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민수가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복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자신을 무시하는 저 사람에게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보죠. 김대위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해볼까요? 복례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무슨 조건 말입니까? 거리를 더 멀리하고 표적도 더 작은 걸로 바꿔보죠. 중대장이 말렸습니다. 김대위, 그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할머니께서 일반인이신데. 하지만 김대위는 고집을 부렸어요. 진짜 실력자라면 조건이 까다로워져도 문제 없을 텐데요. 아니면 처음 것이 정말 운이었다고 인정하시든지. 복례는 김대위의 도전적인 태도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기도 생겼어요. 젊은 시절 복례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좋습니다. 해보죠. 김대위가 표적을 더 멀리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더 작은 표적으로 바꾸라고도 했어요. 훈련병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며 준비를 했습니다. 복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정말 하실 건가요? 중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몸이 기억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의식하게 되었거든요. 김대위가 복례에게 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5발을 쏘시죠. 그래야 정확한 실력을 알 수 있을 테니까. 복례는 총을 받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떨어뜨리지만 말고요, 할머니. 김대위가 은근히 비아냥거렸습니다. 복례는 그 말에 손이 살짝 떨렸어요.
나이가 들어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과연 젊은 시절의 실력이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복례는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처럼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았어요. 김대위의 비웃음, 훈련병들의 의심스러운 시선, 모든 게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 발을 쏘았습니다. 탄알이 표적을 벗어났어요. 김대위가 바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훈련병들 사이에서 역시라는 중얼거림이 들려왔어요. 복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두 번째 발도 표적 가장자리에 겨우 맞았습니다. 복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창피함과 분노가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김대위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처음 것은 운이었군요. 노인네가 무슨 사격 실력이 있겠습니까? 복례는 잠시 눈앞이 흐려지는 걸 느꼈습니다. 노쇠한 시력, 떨리는 손, 체력의 한계. 모든 게 현실로 다가왔어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복례는 세 번째 총을 들어 올렸지만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김대위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역시 할머니한테는 무리였나 봐. 처음 것이 정말 운이었구나. 복례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세 번째 발을 쏘았지만 이번에도 표적을 완전히 빗나갔어요. 김대위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봐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노인네가 무슨 사격 실력이 있다고. 훈련병들도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에 보였던 관심과 존경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복례는 네 번째 총을 들려고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떨림이 더욱 심해졌고 시야도 흐릿해졌습니다. 나이든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이런 압박감 따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복례는 손자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자신이 초라해 보인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어요. 김대위는 계속해서 비웃고 있었고 훈련병들의 시선도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에 보였던 그 따뜻한 관심은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할머니, 그만하셔도 됩니다. 중대장이 말렸지만 김대위가 막았어요. 아니요, 끝까지 해보셔야죠. 5발이라고 했으니까 5발 다 쏘시는 게 맞습니다. 김대위의 얼굴에는 아기가 서려 있었어요. 마치 복례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례는 네 번째 총을 쏘았지만 역시 빗나갔어요. 이제 마지막 한 발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체력도 떨어졌고 정신적으로도 지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났어요. 마지막 한 발 남았네요. 김대위가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혹시 기적이 일어날까요? 훈련병들이 키득거렸어요. 복례는 그 웃음소리가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복례는 총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더 이상 창피를 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에 운 좋게 마친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굳이 끝까지 가서 완전히 망신을 당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포기하시는 건가요? 김대위가 놀라는 척했어요. 그럼 처음에 실력자인 척 왜 하셨습니까? 복례는 그 말에 더욱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신이 실력자인 척한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저 손자의 부탁으로 한번 해본 것 뿐이었거든요. 할머니는 실력자인 척 안 하셨어요. 민수가 화를 냈어요. 처음에 하기 싫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억지로 부탁드린 거예요. 하지만 김대위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어쨌든 5발 중에 4발을 빗나가셨으니 실력은 확실히 증명됐죠. 복례는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았어요. 창피함과 분노, 그리고 자괴감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을 생각하며 괜한 자신감을 가졌던 게 후회되었어요. 그때 뒤에서 한 훈련병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중대장님. 모든 사람들이 그 훈련병을 바라봤어요. 저분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중대장이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최복래 할머니라고 하시던데요. 그 훈련병의 얼굴이 갑자기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최복래. 혹시 최복래 교관 아닙니까? 복래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아는 거지? 훈련병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특수부대 전설이라고 교본에 나왔던 분. 순간 사격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훈련병의 말에 집중했어요. 교본에 나온 전설의 사수 최복래 교관. 40년 전 특수부대에서 최고 기록을 세우신 분. 훈련병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김대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 소리야? 그런 사람이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 하지만 다른 훈련병들도 하나둘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교육 시간에 들었어. 여성 최초로 특급사수 훈장을 받으신 분. 복례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 알려질 줄은 몰랐어요. 젊은 시절의 기록이 아직도 교본에 남아있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복례가 부인하려 했지만 훈련병들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중대장이 복례를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 최복래 교관이신가요? 제가 사관학교 다닐 때 전설로 들었던. 복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지금의 초라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가요? 복례가 쓸쓸하게 말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그냥 늙은 할머니예요. 총도 제대로 못 쏘는. 복례는 손에 남아있는 굳은 살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이 지나도 아직 남아있는 그 흔적들을 말이에요. 하지만 훈련병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 한편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수많은 훈련, 완벽한 사격, 동료들의 인정.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례는 자신의 손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나이가 들어 주름이 졌지만 아직도 총을 잡을 수 있는 손이었어요. 떨림은 긴장 때문이었을 뿐 근본적인 실력까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 내가 살아온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복례는 마음을 다시 다잡았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젊은 시절의 자신감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김대위의 비웃음도 훈련병들의 시선도 이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냈거든요. 복례는 다시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마지막 한 발이 남아 있었어요. 이번에는 다를 거였습니다. 40년 전 그 특수부대 교관 최복례의 실력을 보여줄 시간이었거든요. 복례의 눈빛은 다시 예전 그 날카로움을 되찾았습니다. 복례는 총을 들어 올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김대위의 비웃음도 훈련병들의 웅성거림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과 표정만이 존재하는 고요한 세계였죠. 손에 남아있는 굳은 살을 느끼며 복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살아온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40년이 지났지만 몸에 밴 감각은 여전했어요. 총을 잡는 자세, 호흡을 조절하는 방법, 조준하는 감각. 모든 게 자연스럽게 되살아났습니다. 김대위가 여전히 비아냥거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한 발로 뭘 증명하겠다는 건지. 하지만 복례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조롱이나 비웃음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실력을 가졌는지 스스로 알고 있었거든요. 복례는 천천히 총을 어깨에 댔습니다. 젊은 시절 수천 번 반복했던 그 동작이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0년의 세월도 지울 수 없는 깊은 기억 말이에요. 총의 무게감이 익숙했고 방아쇠의 감촉도 그대로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훈련병 하나가 정말 저분이 교본에 나온 그 사람일까? 라고 속삭였어요. 다른 훈련병도 40년 전 기록이라면서 아직도 실력이 남아있을까? 라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복례는 그런 의심들을 모두 씻어줄 작정이었어요. 복례는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들이쉬고 심장 박동이 점점 안정되었어요. 젊은 시절 새벽 훈련장에서 혼자 연습하던 그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완벽한 사격을 위해 수백 번씩 반복했던 그 훈련들 말이에요. 표적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는 멀었지만 복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전에 더 어려운 조건에서도 완벽하게 해냈었거든요. 야간 사격, 움직이는 표적, 악천후 속에서의 사격. 모든 걸 경험해봤던 복례였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복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자신의 과거를 부정할 이유도, 현재의 실력을 의심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게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진짜 실력은 몸에 배어 있는 거였습니다. 김대위가 시계를 보며 재촉했어요. 언제까지 조준하실 건가요? 시간도 많이 걸리시네. 하지만 복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사격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했거든요. 젊은 시절에도 항상 그랬어요. 복례의 호흡이 점점 더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춘 그 찰나의 순간 모든 것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심장 박동도 주변의 바람 소리도 모든 게 멈춘 완벽한 정적의 순간이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탄알이 표적을 향해 날아갔어요. 복례는 발사 순간부터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사격이었거든요. 젊은 시절의 그 감각이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훈련병 하나가 망원경을 들고 표적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정중앙입니다. 완전히 정중앙에 맞았어요. 다른 훈련병들도 하나둘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야? 진짜 정중앙? 훈련병들의 목소리에 믿을 수 없다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김대위도 망원경을 빼앗아 직접 확인했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탄알이 표적의 정확한 중심에 박혀 있었거든요. 중대장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렇게 먼 거리에서 작은 표적을 정확히. 다른 장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복례를 바라봤어요. 이제 그들의 시선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례는 총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됐나요?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더 이상 의심하거나 비웃을 사람은 없을 거였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완벽하게 증명해냈거든요. 김대위가 할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비웃고 조롱했던 그 할머니가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실력자였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이럴 수가. 김대위는 중얼거렸지만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 훈련병이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정말 교본에 나온 그 최복래 교관이신 거죠? 복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옛날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와, 훈련병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짜 전설이 살아계셨구나. 직접 뵐 수 있다니. 그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진심 어린 존경과 경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중대장이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교관님, 정말 영광입니다. 다른 장교들도 따라서 경례를 올렸어요. 복래는 그 모습을 보며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진심 어린 존경이었거든요. 민수가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손자의 칭찬에 복래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할머니가 될 수 있었거든요. 복래는 자신의 손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지고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아직도 완벽한 사격을 할 수 있는 손이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게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실력은 평생 가는 거였어요. 김대위가 조용히 복래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리했습니다. 복래는 관대하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젊은 사람이 의심하는 게 당연하죠. 복래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실력을 다시 확인할 기회를 준 셈이었거든요. 훈련병들이 하나둘 다가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교관님, 정말 존경합니다. 저희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래는 그들의 순수한 열정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복래는 훈련병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실력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연습과 노력이 쌓여야 하는 거예요. 훈련병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한번 몸에 밴 실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복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마음입니다. 훈련병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전설의 사격수로부터 직접 듣는 조언이었거든요. 복래의 조언을 듣던 훈련병들 사이에서 갑자기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교관님,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 훈련병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실제 권총으로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중대장이 깜짝 놀라며 말렸습니다. 야, 그건 너무 무례한 부탁이다. 하지만 복래는 오히려 흥미로워했어요. 실제 권총 말인가요? 에어건과 실제 총은 무게도 다르고 반동도 달랐거든요. 더 정확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안전상 문제가. 중대장이 걱정하자 복래가 미소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40년간 실탄으로만 훈련했던 사람입니다. 복래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훈련병들이 기대감을 드러냈어요. 진짜 실력을 보고 싶었거든요. 김대위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조건을 좀 더 까다롭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직도 복래의 실력을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떤 조건 말입니까? 복래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연사로 5발을 쏘는 겁니다. 김대위의 제안에 중대장이 놀랐어요. 김대위, 그건 너무 어려운 조건이다. 하지만 김대위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진짜 특급사수라면 가능할 것 아닙니까? 한 발씩 천천히 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훈련병들이 김대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연사는 정말 어려워. 반동 제어도 힘들고 연사 사격은 단발 사격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총의 반동을 정확히 제어하면서 연속으로 정확하게 쏘는 건 베테랑 사수도 어려워하는 기술이었어요.
복례는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연사 사격이 가능할까? 하지만 이내 결심을 굳혔어요. 좋습니다. 해보죠. 복례의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78세 할머니가 그런 고난도 기술에 도전한다니 말이에요. 정말 하시겠어요? 중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복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김대위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실제 권총으로 연사 5발 모두 표적 중앙에 맞히시면 인정하겠습니다. 사격장이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훈련병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수군거렸어요. 정말 가능할까? 연사는 젊은 사람도 어려운데. 하지만 복례는 침착했습니다. 젊은 시절 가장 자신 있던 분야가 바로 연사 사격이었거든요. 실제 권총이 복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KO 권총이었어요. 복례는 총을 받아들며 무게를 확인했습니다. 오랜만이군요. 손에 닿은 총의 감촉이 그리웠어요. 에어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묵직함과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복례는 총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장치 확인, 탄창 확인, 조준기 상태 점검.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고 정확했어요. 훈련병들이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진짜 전문가시구나. 저런 점검 방법은 처음 봐. 준비되셨습니까? 중대장이 물었고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복례는 총을 들어 올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연사 사격의 핵심은 첫 발의 정확성과 반동 제어였거든요. 김대위가 시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제한 시간은 10초입니다. 10초 안에 5발 모두 쏘셔야 해요. 까다로운 조건이었지만 복례에게는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젊은 시절에는 5초 안에도 가능했었거든요. 복례는 첫 번째 조준을 시작했습니다. 숨을 고르고 조준점을 맞추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탕! 첫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복례는 반동을 완벽하게 제어하며 즉시 두 번째 조준에 들어갔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수천 번 연습했던 그 동작들을 말이에요. 탕! 두 번째 총성. 복례의 손목이 반동을 흡수하며 총구가 다시 표적을 향했습니다. 호흡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고 일정한 리듬이었습니다. 탕! 세 번째 총성. 훈련병들의 눈이 커졌어요. 복례의 사격 자세가 흔들리지 않고 있었거든요. 보통 연사 사격을 하면 총구가 위로 올라가기 마련인데 복례는 완벽하게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탕! 네 번째 총성. 김대위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복례의 사격이 예상보다 훨씬 정확해 보였거든요. 총소리 간격도 일정했고 자세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탕! 5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 5발을 8초 만에 쏘아낸 복례는 총을 내려놓으며 심호흡을 했어요. 오랜만에 연사 사격이었지만 몸이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표적 확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훈련병이 뛰어가서 표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렸어요. 헉!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5발의 탄알이 모두 표적 중앙에 몰려 있었어요. 그것도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의 좁은 범위의 말이에요. 완벽한 탄착군이었습니다. 중대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표적을 다시 확인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다른 장교들도 고개를 저으며 감탄했습니다. 저런 정확도는 처음 봅니다.
김대위가 할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복례의 실력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78세 할머니가 현역 군인들도 어려워하는 연사 사격을 완벽하게 해낸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총을 안전하게 내려놓으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총은 장난이 아닙니다. 목소리에는 40년간 쌓인 경험과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목숨을 지키고 동료를 지키는 무게입니다. 복례는 김대위를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그걸 비웃는 순간 넌 이미 군인이 아닙니다. 엄중한 목소리였지만 분노는 없었어요. 오히려 젊은 군인을 가르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대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교관님.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복례의 실력과 철학을 온몸으로 느꼈거든요. 제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김대위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은 복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젊은 혈기로 그럴 수 있어요. 복례의 관대함에 김대위는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진짜 어른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때 한 훈련병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교관님, 큰 소리로 외치며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어요. 다른 훈련병들도 하나둘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합니다, 교관님. 진심 어린 경례였어요. 복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40년이 지나서 다시 받는 경례였거든요. 젊은 군인들의 순수한 존경이 느껴졌어요. 고맙습니다. 복례도 정중하게 답례를 했습니다. 중대장이 훈련병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정말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전설을 직접 만난 거예요. 훈련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교관님, 저희에게 한 말씀 더 해주세요. 한 훈련병이 부탁했어요. 복례는 잠깐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제 장사꾼 할머실 뿐입니다. 겸손한 말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너희가 진짜 군인이 된다면 복례는 훈련병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세월이 헛되지 않았겠지요. 복례의 목소리에는 후배들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훈련병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교관님, 저희가 교관님처럼 훌륭한 군인이 될게요. 네, 절대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겠습니다. 젊은이들의 다짐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복례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복례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보상이었거든요. 자신의 경험이 후배들에게 전해지는 것 말이에요. 민수가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손자의 말에 복례는 기뻤어요. 내가 억지로 데려온 덕분이야.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대단하신 거죠. 체험 행사가 끝나갈 무렵 중대장이 복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관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가끔 부대에 오셔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복례는 잠깐 망설였어요. 저는 이제 늙었는걸요. 복례가 사양하자 중대장이 말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관님의 경험과 철학이 필요한 거예요. 진심 어린 부탁이었어요. 복례는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정말 도움이 될까? 하지만 오늘 훈련병들의 반응을 보니 확신이 생겼어요. 그럼 가끔, 시간이 될 때만. 복례의 대답에 중대장이 기뻐했습니다. 부대를 떠나는 길에 복례는 돌아봤습니다. 훈련병들이 아직도 손을 흔들며 배웅하고 있었어요. 교관님, 또 오세요. 다음에도 뵙겠습니다. 젊은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 안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요. 복례는 손자의 말에 뿌듯했어요.
내가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똑같은 시골 마을이었지만 왠지 달라 보였어요. 자신도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오늘 하루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날 저녁 복례는 장롱에서 군화와 훈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어요. 방 한켠 선반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복례는 평소와 같이 시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복례 할머니, 어제 부대에서 대단한 일을 하셨다면서요?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복례는 겸손하게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뻤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더 이상 동정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존경이 섞여 있었어요. 순덕이 할머니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복례야,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왜 그동안 말을 안 했어? 복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과거 일은 과거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지? 순덕이 할머니의 말에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정말로 달랐습니다. 자신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며칠 후 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훈련병들이 복례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어요. 복례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거든요. 부대를 방문할 때마다 복례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젊은 시절의 훈련 경험, 동료들과의 추억, 군인으로서의 철학까지. 훈련병들은 매번 진지하게 들었어요. 어느 날 한 훈련병이 물었습니다. 교관님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어요? 복례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너희들과 함께하는 지금 말이에요. 부대 내에서는 복례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탄착군 할머니라는 별명도 생겼어요. 훈련병들은 그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만난 전설이었거든요. 복례는 다시 시장 좌판으로 돌아갔지만 이제 복례의 눈빛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자신의 가치를 다시 확인했거든요. 저녁마다 복례는 선반에 놓인 군화와 훈장을 바라봤습니다. 늙음은 무능이 아니라 살아온 날의 무게다. 복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복례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더 이상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도 복례는 평소와 같이 하루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소와 달랐어요. 내일이 기대되었거든요. 어떤 새로운 만남이 있을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지. 복례의 인생에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례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나 경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늙음은 무능이 아니라 살아온 날들의 소중한 무게라는 복례 할머니의 깨달음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만의 특별한 이야기와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숨겨진 이야기나 느낀 점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